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 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부 아주 폭풍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요. 네네. 참 제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부모이다 보니까 네. 공감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제 그 나이대 자녀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는 것들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들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뭐 강남 대치동에 계시는 어머님들이 조금 이제 좀 이상해 보였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노력을 많이 하는 지역이구나. 네. 정말 죽도록 노력하는구나. 네. 거의 진짜 그 학생들만큼이나 죽도록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지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치동에 사시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만나봤는데 진짜 교육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부 정책, 교육 정책이 잘못되는 것들도 아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적응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그에 맞게 좀 준비를 하는 것들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나중에도 어떻게 방향성이 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좀 확실하게 대안들을 좀 많이 만드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35만 명밖에 못 가요. 못 가는데 35만 명도 나온다고 다 취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장 눈앞에 닥친 놓인 문제. 네. 수능은 또 봐야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내용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정시나 수시가 있는데 네. 수시가 더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학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네.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학생부 종합전형 기본은 거기서도 내신입니다. 내신. 네. 내신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과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지도 활동이라든지 어떻게 연관돼서 공부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네. 뭐 요즘에 경제 같은 거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식과 뭐 부동산 이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심이 있어서 나는 신문 스크랩을 하고 또 그런 걸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경제, 금리의 뭐 변동 그런 거에 관련돼서 친구들하고 해서 뭐 우리 고등학생 그런 경제학회 네. 그런 활동을 했다. 근데 그거를 뭐 활동들을 하면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접목해봤다. 이런 스토리를 많이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거 되게 듣기에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본인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네요. 학종에 대해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지금 생각이 돼서 하는 거지. 굉장히 이상적인 그 교육 제가 듣긴 되게 방법들이에요. 좋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해야 돼? 뭐 네.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미래를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네. 하나만의 정답을 찾는 그런 단순 암기 네. 교육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토론도 해보고 저는 그다음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라는 거죠, 학종을. 그렇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근데 가장 조금 학종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현실적인 얘기는 네. 영수 선행이 조금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네. 포인트였던 거죠. 왜 그러냐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나치게 어려워요. 이게 수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문과 수학도 뭐 미적분이나 요즘 확률 통계 이제 많이 쓰니까 사실은 네. 확률 통계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 모든 게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입시를 위한 입시, 이제 잘라내기 위한 이 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영수 어느 정도 공부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걸 마음 놓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건 나중에 특목고 가는 문제랑도 좀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영수 공부가 튼튼히 해놓은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집중적으로 자기가 그런 학종에 대한 준비를 하는 한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해를 못했던 게 왜 선행학습을 시키는지였었거든요. 근데 이쪽 세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행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행학습이 된 애들은 학종을 되게 즐기면서 여유 있게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수를 준비 안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빠듯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저랑 영화 워낙 좋아하니까 영화도 같이 많이 보기도 하고 놀러도 많이 가고 주말 때는 계속 놀기만 했었거든요. 네. 요즘은 아들 스케줄을 맞춰서 제가 활동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여름 때는 휴가를 못 갔어 아예. 네. 예, 시간이 없어서. 네.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방학 때도 뭔가 뭘 해야 되고 학원은 일단 방학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마치다 보니까 아예 휴가를 못 갔었는데, 그러니까 선행이 되면은 조금은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좀 여유는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선행을 무조건 깊이 하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런 근데 말씀드리고 그게 싶네요. 이제 예. 상위 10에서 15%에서 선행을 해서 특목고를 가고 그다음 학종을 좋게 하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괜찮은데 그렇게 따라오다가 중간에 엎어지는 그다음에 맞아요. 완전히 예. 그냥 손을 놔버리는 이런 아이들도 거의 한 5, 60% 이상 돼요. 이것저것 또 다 안 네. 되는. 맞죠. 그리고 맞죠. 사실은 우리 빠슈 형님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입시는 짧고 굵게 끝내야 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짧고 굵게. 이게 오래 한다고 재수 삼수 한다고 점수가 더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동 걸려서 저기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네. 중학교 이제 학군할 때 중학교 분석을 많이 하는데 어느 중학교에 가서 그다음에 그 중학교에서 내신 1, 2등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특목고도 결정되는 거고 네. 중학교 때 이미 입시의 80%가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거의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여전히 2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중고등학교 때 선행이 안 되고 그랬을 때도 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마음 잡고 3년을 쭉 달려서 네.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그럼 일반고로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좀 쉽지가 않겠죠. 이미 뭐 네.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애들이 사실 있기도 그렇죠. 하니까. 대부분 다 선행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지방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정말 마음 잡고 3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뭐 수시 네. 그 안에 있는 또 수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정시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 재수라든지 편입이라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그걸 개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방법도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충분히 조금 시간을 주고 놀게 하고 좀 자유롭게 하고 이제 본격적인 입시를 입장에서는 벌써 80% 앞서가는 애들이 보이니까 그렇죠.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이런 정확한 정보를 보고 뭐 이런 좀 책을 몇 가지 입시에 관련된 책을 한 3-4권만 보셔도 네. 좀 안목이 생기실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20%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좀 늙다라고 그래도 그러면 사회 나와서는 그게 계기가 돼서 더 크게 사실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제가 정확히 잘 네. 개념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재수를 하게 되면은 네. 정시로만 가는 건가요? 재수를 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 이제 내신이라든지 네네. 그 비교과 활동 같은 게 좀 적어서 수시를 떨어졌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 문이 이제 정시밖에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학종으로도 평가를 받긴 하는데 네. 이미 한번 그걸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낮은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려면은 네. 정시로만 가는 것들이 그렇죠. 이렇게 다음 학년도가 그렇다는 또 것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 그렇죠. 아이들하고 또 같이 내신이나 볼수 이게 다 있긴 같이 하구나. 예. 비교를 하니까 예. 정시밖에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좀 이제 편입이라는 것도 네네. 자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건 어떤 거예요? 편입은 이제 원래는 대학교 1, 2학년을 다니다가 네. 이제 3, 4학년으로 가는 제가 이제 그 입시를 15년 정도 같이 예, 지도하면서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전문가시잖아요. 했었는데 예. 이제 보통은 이제 탑 30위권 바깥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좀 대학을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유 동기들 때문에 이제 대학을 바꿔보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네. 이제 제도가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학부를 다니다 보면 군대를 가거나 자퇴생이 생겨서 비는 정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원들을 채워주는 이제 제도인 그렇죠.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게 수입인데 네네네. 채워야죠. 예.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제 한 해 한 2만 명 정도 네. 전국 저기 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스카이 다 포함이죠. 스카이도 있는 거죠, 거기도. 우리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사 편입이라고 하는 것만 그 따로 좀 있고 서울대는 좀 이제 빼야 되는 거고요. 예. 일반 편입이라고 해서 1, 2학년 70학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교 3학년으로 가는 거 일반 편입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3, 4학년을 다 맞춰서 140학점을 채우고 난 다음에 다른 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를 학사 편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편입 제도가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하는 게 과목이 문과 같은 경우는 영어. 예, 거의 영어 하나.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수학. 영어, 수학. 예, 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영어가 이제 SAT나 GRE 수준, 대학원 영어 수준에 굉장히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이죠. 예. 그렇게 해서 보기 때문에 네. 뭔가 그 본인이 전 과목을 다 하기는 좀 힘들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한번 편입도 뭐 1학년 다니다가 뭐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아, 네. 성공 사례가 꽤 많으시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보면은요. 네. 이게 탑 10위권 대학에 편입한 애들을 보면 네. 다 탑 20위권, 30위권 아이들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 탑 20위권은 근데 뭐 학원 수기 같은 데서 나오는 경우는 본인이 네. 뭐 거의 뭐 100위권 바깥에 있는 대학이었는데 중학교 영어밖에 못했는데 1년을 열심히 했더니 네네. 뭐 탑 10위권 이런 애들은 100에 한둘이죠.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결국은 공부 그릇이 돼 있는 아이들이 한두 단계 올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편입에서도 제가 학생들한테도 자주 얘기하거든요. 편입도 짧고 굵게 하고 빨리 사회에 나와서 한번 부딪혀보고 실패하고 네. 그렇게 해보면서 성장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입시 제도에서 한 12년을 그렇게 학교 한 레벨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걸 이렇게 세뇌가 된 아이들이 예. 마음이 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취업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게 학교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결국은 이제 이 공부 그릇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의지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부모의 지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네요. 네. 개인의 노력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저희 아들 때부터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이게 그 문과생도 이과 쪽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네. 배우는 게 좀 통합이 된다는 얘기인지 어떤 네. 의미인 거예요, 이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커리큘럼 자체가 1학년 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네. 이제 배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가형, 나형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네. 소위 말해서 이과 수학, 문과 수학이 없어지고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우선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열심히 1학년 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그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하는 거는 네.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빅퀘스천에 답할 수 있는 문인과적 융합 인재를 기르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교육적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입시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사회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에서 선택 과목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황대로 대부분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의대나 상위권 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물리 2나 네. 과학 2, 그 2라고 하는 과학 과목에서 네. 심화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반드시 지원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했을 때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정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문과에서 이과를 교차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과에서도 문과를 교차 지원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세부적인 걸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고요. 네.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이제 수학이거든요. 수학. 네. 수학이 이제 공통 수학이 들어가고요. 예. 이제 수학 가형, 나형 그렇게 되지 않고 예. 공통 수학이 들어가고 선택 과목들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보통 문과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 같은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이과는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벡터 예. 같은 걸 이제 선택하게 그렇게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그러면 문이과가 같이 보는 통합 수학이라고 하는 그 수학 과목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예. 지금도 문과 수학하고 이과 수학하고 등급 차이가 2, 3등급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과 수학을 하다가 문과를 보면 2, 3등급 올라갈 가능성, 1, 2등급, 뭐 2, 3등급 너무 심할 수 있으니까 1, 2등급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 같이 보는 상황에서 예. 문과 아이들이 하위 등급을 깔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의미가 없네. 그래서 예. 그래서 자꾸 입시가 기승전 수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수학을 잘하면 통폐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수학을 잘하고 논리적 그러니까 앞으로의 음.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영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적 언어 능력보다 수학적 사고력과 코딩 능력이라고 하는 논리적 언어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문과들도 수학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도 되는 건가요? 파숑의 세상 답사기. 문과에서 수학을 잘해야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넓어진다. 사실 예. 경영경제라든지 문과에서 제일 취업 잘 되는 학과에 예. 가려도 결국은 수학을 안 되면 그럼 결국은 예. 뭐 법하고 어문밖에 없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문과 갑자기 쪽은. 수학학원에서 이게 혹시 로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논문서를 말씀드릴 얘기하면. 게 아까 선행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됐는데 네, 네. 무조건 지금의 선행은 문제집 많이 푸는 양적 선행이거든요. 맞아요. 대치동만 가도 지금 초등학생인데 뭐 미적분을 한다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죽도록 풀더라고 문제를 네. 그냥 거의 달달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냥. 예. 그래도 수능 1등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제가 이제 음.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가는 진짜요리라든지 이런 자녀교육서에서 쓴 내용들인데 그렇죠. 예. 대치동이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점수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자원들이 꾸역꾸역 대치동에 오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니까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인적 자원이. 예, 그 공부 그릇이 돼 있는 애들이 계속 그렇죠, 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아웃컴이 네.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양적 선행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도 수학 문제 같은 경우 30문제가 나오거든요. 네네. 27문제는 좀 평이하게 좀 나오고 3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네. 변별력이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꾸준히 지금부터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도 1학년 또 시작해가지고 좀 약간 따라가는 벅찰 수도 있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진짜 하루에 뭐 3-4시간 이상씩 수학 문제집 풀고 그런다고 그러면 30문제 중에서 25, 6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킬러 문제 3-4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는 있지만은 네. 근데 그렇게 좀 차근차근히 밟아가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양적으로 문제집 푸는 공부만 하면 네. 점수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되는 것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이상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 그래서 제가 어설픈 선행과 양적인 문제풀이의 한계는 인수분해까지라고 보거든요. 삼각함수 지수록으로 올라가는 인수분해까지. 예, 네. 고등 수학이 되려면은 스스로 네.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심층 사고 능력이 없으면은 점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목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바뀌는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능력이 되고 아이가 의지가 된다면 네. 공부를 승부를 보겠다라고 네. 하면은 뭐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근데 지금 입지다. 정부에서 또 웃긴 게 특목고를 또 없애겠다고 또 하잖아요. 작년에 또 한참 소리였던 것들. 지금 이제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 이제 네. 과고나 영재고는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외고 자사고만 왜 그러냐면 과고 자사고에서 대학 진학률이 네. 보면 거의 90%예요. 네. 그 대부분 다 이공계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과 쪽에 있어서의 저기는 대학 진학률이 한 50에서 60%고 나머지 30-40% 이상은 다 지금 재수를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과 쪽 진로는 잘 아시겠지만 나와도 본인이 스스로 개척하고 사회 빨리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는 거지 그 전공을 했다고 그게 이어지는 게 없거든요. 큰 그림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외고 자사고 나와도 문과 네. 쪽은 답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업도 안 돼 문송합니다인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차라리 그럼 영재고 과고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영재고 과고 보내면 90% 다 이공계 연구원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은 비중으로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 시켜가지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보낸다고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몇 억을 쓰거든요. 네. 그 쓴 거에 대한 대가가 네. 그러면 문송합니다를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 자사고, 네. 외고 보낼 필요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입시적인 면에서 지금 이제 주어진 입시적인 현실에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 갈 수가 자사고도 있다면. 외고도.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뭐 영재고, 과고에 실력이 되고 애가 수학과학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한번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면 의미가 있고. 영재고 과학고는 아니고. 네. 지금 자사고나 외고 쪽이나 국제고나 문과 쪽에 이런 네. 상위권 어떤 특목고나든지 자사고를 보낸다 그랬을 때 이 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 학교에 가서 네. 상위 20-30%에 들 자신이 있으면 보내라고.
근데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예. 답을 드리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 지금 상위권 자사고라든지 뭐 외고 예. 서울권 4대 외고에서도 네. 그 해 연도에 본인이 원하는 재수 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 가는 비율이 50에서 60%예요. 30에서 40%는 재수하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지금 4대 외고에 간 목적이 나는 네. 재수해서 어떤 학교를 가겠다고 거기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이 사실 일반고로 가서 일반고 상위권을 했더라면 바로 원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내신의 불리함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네. 한두 대학 더 높은 대학을 재수 없이도 갈 수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중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그렇죠. 예. 근데 가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입시에서도 불리하고 자존 과목 바닥입니다. 그거 거의.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자존감 다 네. 떨어진다고. 예.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도 지금 한번 경험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 가서 중학교 때 1, 2등 하던 애들이요. 예. 그 전교 1, 2등 하던 애들. 예. 근데 가가지고 한 100등, 150등 이런 거 받아보세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처음 받아보는 등수 등수야. 받아봤는데 나 열심히 해줘. 다음에 했는데 똑같아. 다음 2학년 이렇게 했는데 똑같아. 예. 날 안 되나 보다. 네. 넘사벽인가 보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 공부 자존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영재고나 과학고가 아닌 자사고 그 외고 같은 경우는 가서도 상위 한 20-30%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은 네. 가는 건 추천. 아니면 좀 더 고려해 봐라. 아니면은 사실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하는데 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네. 지금 애가 고등학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0, 30% 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예. 모르고 있으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이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지금 상위 그렇게 나 모르고 있다가 가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위 30-40%를 예약하고 가는 거라고 거의 네.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내신 문제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특목고나 자사고. 모 자사고에 이번에 지금 입시를 해가지고 이제 겨울방학 방학 숙제가 나오잖아요. 네. 방학 숙제가 뭐였냐면은 수능 문제지 3권 풀기, 네. 영어 와. 3권 풀기. 그다음에 영어 원서로 된 거 몇 개 중에 지정도 중에 하나 골라서 독후감 써오기. 수학은 뭐 실력 정석까지 해서 수학 어디까지 풀어오기. 네. 이게 겨울방학 숙제였어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나 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영어부터 해가 차근차근 해서 3년 뒤에 수능 볼래 이런 순진한 마인드를 갖고 안 되겠네. 거기 갔다가는 완전히 그렇죠. 밑에 이게 진짜 선행이 많이 지금 뺀 되는 사람들 거죠. 한 거네요, 진짜. 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좀 내공과 네. 준비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것도 제가 이제 입시 고수와 하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입시 고수는 특목고에 돼도 나는 거기 그냥 좋고 네. 안 되면 네. 가서 했는데 경쟁에 밀려요. 네. 그러면 일반고로 유턴하거나 네. 아니면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이렇게 하면 되지. 네. 라고 하는 분이면 네. 내공이 있으니까 특목고를 가도 돼요. 그렇죠. 근데 입시 하수는 특목고 돼도 불안, 안 돼도 불안이에요. 되면 가서 밑에 깔아줄까 봐 걱정이고 안 돼서 일반고 가면은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네. 애가 성적 안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하수네요. 저 고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네 번 더 만나 뵈면은. 지난주에 유경 PSG 투자 운영 강대건 부부장이라는 나오셔서 이제 네. 말씀 주셔서 주식 니지하셨는데 그분이 대원외고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수능 하나 틀리고 네. 들어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는 분.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듣기 공감하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네. 그 학교, 특목고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일반고도 네. 같은 일반고도 이제 강남에 있는 몇몇 여고들은 네. 굉장히 내신이 치열한 여고들이 있고 네. 외고는 여초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맞아요. 내신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일반고를 그러면 지역에서 괜찮은데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된다 그러면 역시 네. 같은 기준을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상위 가서 20-30%할 자신이 있느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교, 명문 대학교 어떻게 가야 돼요? 네. 지금 입시적으로 사실은 네. 가장 유리한 방법은 이과는 네. 영재고 과고 로드맵이나 네. 아니면 과학 중점학교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지금 자제분 다니는 학교도 예, 과학 맞습니다. 중점학교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거기는 이 영재고 과고는 못 갔지만 과학 특별반을 2반 정도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예. 그 수업을 해주고 뭐 그런 학생들이 수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상위 30%대 대학은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수시를 좀 잘해줄 수 있는 네. 좀 그런 로드맵이 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이과가 있고요. 유리하긴 유리하네요. 네.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진짜 입시적인 문제의 고민은 반은 해결되는 거예요. 예. 문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과 문과는 이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특목고 로드맵은 외고, 네. 그다음에 뭐 자사고, 국제고 네. 이 로드맵이고 그다음에 일반고 네. 지역에 있는 일반고에서 이제
또 수능을 뭐 중점으로 한다든지 내신을 네. 중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문과 쪽도 역시 뭐 가장 그런 명문대 음. 갈 수 있는 가장 넓은 길은 네.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 네. 쪽으로 한번 입시를 준비를 네. 해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명문대 말고 네. 그냥 많은 분들의 목소리 그걸 거예요. 네. 인서울. 네. 예, 인서울 정도 하려면 한 성적 순위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런 좀 대답을 드립니다. 중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하자고. 왜 그러면 예. 고등학교는 특목고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일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중학교 근데 다 평준하잖아요. 국제중 빼고는. 그렇죠. 그래서 명문학군 음.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나 목동이라든지 뭐 이런 명문학군에서 내신 중학교 1학년은 자율학기제이기 때문에 내신을 안 봅니다. 시험을 아예 안 중학교 보더라고요. 예.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명문학군에서 3, 4등급 3, 4등급. 예, 상대평가 내신으로 네. 3, 4등급 안에 그리고 비명문 학군에서 1, 2등급 아까 지금 말하는 뭐 소위 말해 명문 학군이라고 하는 이게 9등까지 나왔을 때 그런 거죠. 9등까지 나눴을 때 명문 학군이 아닌 데서 1, 2등급 바뀌면 네. 소위 말해서 인서울 탑 10, 30 네. 정도 안에 들 가능성은 이미 음. 상당히 낮다.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하면 굉장히 또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냉정하게 보면 아니, 그렇다. 냉정하게 말씀하셔 주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네. 그게 힘들 가능성이 거의 90% 가깝다. 저는 심한 고문 하는 말씀이 제일 싫어. 네. 냉정하게 사실은 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공부가 안 되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공부 안 되는 애들은 뭔가 공부에만 저기 하지 말고 본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찾게 해가지고 사회 빨리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네. 약간 이상론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대학을 나와서 해야지 이게 뭔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뭔가 그렇죠.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대가 됐는데 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점점 그것도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국영수 문제지를 잘 푸는 것보다는 네. 소통 능력이 조금 좋고 인격이 좋고 이런 애들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런 따로 하면은 제가 이제 책에도 한 꼭지 썼는데 네. 대안사교육이라는 걸 하나 해보는 것도 어떠냐. 대한사교육. 대안사교육. 어떤 학교를 애를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뭐 공부가 안 나온다 그래도. 네.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학원도 좀 보내는데 네. 국영수 중에 애가 제일 잘하는 한 과목만 보내요. 한 과목만. 네. 그래서 왜 그 한 과목이라도 공부를 좀 안 나오면 학교 가기도 싫으니까. 네네. 그럼 나머지 시간들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들을 아이가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걸 보내는 거예요. 뭔가 뭐 웹툰을 배우고 싶다면 웹툰을 배우라고 그러고 네. 드론을 배우고 싶다면 드론을 배우게 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노래를 하거나 뭐 춤추고 싶다 그러면 그걸 뭐 시키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네. 뭔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서 이 가운데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길들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좋은 네. 제안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지금 만약에 그 지금 대학 탑 100위권 밖에 대학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중간 정도 해서 그냥 대학을 어떻게 해도 간다.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방통대라든지 뭐 사이버대학 여러 가지 사실 뭐 편입 이런 방법들도 있고 네. 그냥 그런 선택을 하면서 네. 학위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네. 대학원을 진짜 간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예. 아니면 진짜 공부 그쪽에 과를 하고 싶은 게 생겼으면 네. 편입을 한다든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이런 대안들을 찾는 게 더 저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 통과가 안 되면은 우회 도로로 우회 갈 수 있는. 예. 근데 이거를 진짜 우리도 뭐 투자나 이런 데서도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공이 없어서 예. 정보를 받아먹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결국 그 문제예요. 그 우회 경로를 하려면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뭐냐면 네. 부부간의 자녀 교육관이 일치가 안 되면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네. 애들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많이 싸웠어요. 예. 그러니까 아빠들은 전략적 판단을 하거든요. 예. 사회생활을 경험해보고 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예. 근데 어머니들이 예. 사실 전략적 판단이 조금 힘들고 주변에 다른 동네 엄마들의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커피숍 토크 맞아요. 제가 말하는. 예. 다 똑같이 해야 되고 네. 학원 안 보내면 괜히 불안하고 막 이런 네. 거지. 막. 예. 거기서 또 확대 재생산되고 막 뭐 얘기되고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택지 개발주고 쉽지 아파트 단지들이 제일 문제. 그러니까 저 이제 유치원 때인가 저희 집 애만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거든요. 네네. 주변 엄마들이 와서 막 항의하는 거 왜 안 보내냐는 거 영어 네. 유치원을 도대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영어 안 가르친다고 해야 돼. 그랬었는데 영어 유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꼭지 썼는데요. 네. 뭐 본인이
영어 유창하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네. 그러는데 초점을 준다면 괜찮은데 네.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수능 1등급을 받겠다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재고를 한번 해보시라. 아, 왜 그러냐면 말을 잘한다고 그다음에 네이티브랑 두려움 없이 얘기한다는 거하고 우리나라 뭐 문제집 푸는 공부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과외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입시 정보를 알아야 되느냐의 기준을 저는 두 가지로 또 하나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네네. 첫 번째로는 애가 고마워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애가 가고 싶어 하거나 하고 싶어 했느냐.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이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우리도 지금 그 큰아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학교 공부해 보니까 뒤처지는 게 있어가지고 아빠 나 아무래도 학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보내줬더니 고마워하잖아요. 예. 다녔더니 성적도 오르고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해야 돼. 뭐 있고 동생도 뭐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이제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벌써 문제집 밀리고 학원 가기 싫어하고 그러면 애들이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네. 엄마 나는 공부가 아니야. 공부 쪽이 아니야를 시그널을 주는데 그래도 이 길밖에 없어라고 사실 이제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사단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아,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지금 1시간을 또 넘게 했어요. 말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갖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 그 어떻게 보면 자녀를 둔 네. 학부모들한테 좀 좋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결론적으로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게 이게 정부에서도 우리 많은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걸 좋은 제도를 해주지만 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다 만족시키는 사실은 이렇게 입시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네네.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의 아까도 제가 문이과 비율에 안 맞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개혁이 또 필요해요. 네네. 뭐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인문사회계열을 줄이고 공대 정원을 늘리려고 그랬다가 엄청난 반발에 사실 부딪히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또 학원이 그렇다고 그래서 뭔가 미래를 대비해주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이것도 아니거든요. 맞죠. 거기도 단편적인 네. 단기적인 것도 단기적인 거, 뭐 어느 학교 갔다는 거, 뭐 학교 이거 그리고 해서 다음 원생 모집하는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교육 시장에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봉이 되지 않으려면 네. 최소한의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심. 네.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지금 빠쇼님처럼 우리 아이는 그냥 인사 잘하고 사회에 나와서 바로 부딪혀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소신이 사실 있거나 네. 아니면은 책 읽고 독서하고 네. 뭐 그런 부분만 돼 있고 저기 하면 나중에 그럼 네가 공부할 저기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사교육비 많이 안 쓰다가 한 네. 방을 밀어줄게 아빠가 네. 유학을 가거나 이런 정도의 본인의 이제 소신과 철학이 이제 분명히 있거나 네. 그 정도 경지가 아니라면 약간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B 플랜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다. 아무튼 이게 안 됐을 예. 때 어떻게 하게 돼요? B 플랜이 있는 사람이 전략가거든요. 투자가고. 자식들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식들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 맞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 지금 이 모든 논의를 사실 공부하는 주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할 중요하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교육 독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교육 독립. 예. 교육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해야 네네. 우리가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지는 일도 없고 사실 돈 쓰고 애망치는 일도 없고 네. 되는 애는 되는 대로 밀어주고 네. 아닌 애들은 또 다른 차선책을 찾아서 그렇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일단 지금 아직 초점에 깔리지도 않은 책입니다. 네네. 예, 신전선님의 대한민국 입시지도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초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한 말씀보다 훨씬 더 심도 있고 깊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런 입시제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사서 한번 필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구체적인 또 설평은 또 쓰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기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